자, 한국김의 1분기 수출액 역대 최대 기록 새로 썼죠?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맛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 서양 가리지 않고 정말 이 김 맛있다고 난립니다. 그러다 계속 올라가네요. 계속 지금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1분기 비교를 해보면요. 1분기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올해가 2억 8,138만 달러.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올라가네요. 전년 대비 네. 21.5%가 됩니다. 수출량도 1,163톤이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7.5%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김이 지금 뭐 김밥 때문에도 난리고요. 정부가 2027년 김 수출을 10억 달러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2억 8천 분기별 그런데 조기 달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도 나올 정도로 김 모락모락 날 정도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김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네. 별 입맛 없을 때 이 하얀 쌀밥에 김 덮어서 먹는 거. 이게 뭐 한국인의 소울푸드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김을 사가는 나라들 주로 입맛이 비슷한 문화적으로 이 아시아권 국가들이 숫자는 많은데 미국인들 이 교포들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현지 미국인들도 아주 좋아한다고요? 네. 이게 이제 진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블랙페이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검은 종이라고 그랬어요. 검은 종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니네는 종이로 뭐 먹냐 그랬죠. 예전에 그런 게 가끔 무슨 웹툰이나 이런 데 나왔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이게 좀 생소한 어떤 식품이죠. 근데 이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수출도 엄청나게 되는데 미국이요. 지금 수출 1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K김의 수출 1위 국가인데 5,790만 달러 가장 많이 수출이 됐고 그다음에가 중국인데 조금 비슷하고요. 좀 표현 나오죠. 중국은 신장률이 높아요. 네. 증가율가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증가율은 중국이 높은데 절대 양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미국이 1위고요. 그다음에 뭐 일본이야 뭐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저는 이제 이 태국에서 우리나라 김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글쎄요. 것도 저게 좀 약간 생소한 그러면서도 뭔가 좀 기대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2010년대 우리나라가 우리 김이 64개 나라 수출을 하다가요. 지금 2023년이죠. 13년 만에 124개 나라 그러니까 2배로 증가를 했고요. 국내 전체 수산식품 수출이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 김이 벌써 1조 원 가까이 되니까 네. 전체 25%.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대표 수산물 수출 상품이 바로 이제 김이 됐다. 이렇게 이 김의 위상이 확 달라졌습니다. 세계 시장의 70.6%라면 그 우리가 지금 1위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휩쓰는 거죠. 네. 자, 중국 사람들은 이 김밥용 김인 이 마른 김을 잘 먹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김밥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과거에 일본도 이제 김이 있죠. 그렇죠. 뭐 일본도 이제 김으로 이제 스시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막기도 만들고. 그런데 이제 일본 김은 좀 달달해요. 근데 우리는 달달하죠. 이게 조미김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맛있습니다. 또 마른 김의 경우에는 더 감칠맛이 나는데 중국 수출의 90%는 마른 김, 바로 김밥입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김밥 말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대중 마른 김 수출량이 97.2%나 더 상승을 했고 앞서 이제 임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14억 인구의 신장세가 높은 거죠. 1분기가 2,258톤 수출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태국 말씀하신 데 이게 김이 다양하게 팝니다. 김 부각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치즈를 이게 김에 해가지고 또 이게 스낵으로 만들어지고 김 캔디도 있고요. 이게 정말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 한류 이 영향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김밥 유행 타고 이 태국에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최근 김밥 인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정부는 아예 마른 김 국제거래소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죠? 앞서 앵커도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전 세계 금 이 유통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그런 글로벌한 국제 김 거래소 같은 거를 만들 법하죠. 그래서 정부가 좀 그걸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정부가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생산자들의 애로사항이 오랫동안 누적돼 있던 부분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이 가장 큰 문제가 유통 시스템이 좀 불합리하게 돼 있다는 점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산자가 김을 생산해서 그게 이제 일반 소비자까지 가는 중간에 유통업자들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해외로 수출할 때는 이제 수입업자들이 당연히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제 이 사람들은 전국에 있는 김 산지를 다 다니면서 품질도 보고 그다음에 어떤 그 생산 양도 보고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세를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죠. 근데 생산자들은 분산됐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들이 좋은 품질의 김을 생산을 하고도 제값을 못 받고 그냥 파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러다 보니까 생산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제대로 수익을 못 내니까 이 불공정한 이 구조를 좀 이 유통 시스템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마른 김 거래소를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2017년에 이제 운영을 시작하는 게 목표인데요. 이렇게만 돼도 어쨌든 김에 어떤 좀 그럼 좀 불합리하거나 좀 불공정하거나 불투명한 이런 여러 가지 유통 시스템이 많이 개선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해수부가 1일 마른 김 거래소를 운영했더니 시범 운영인데도 12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김을 가장 많이 사가는 이 미국 얘기를 좀 하겠어요. 중국은 마른 김을 좋아한다는데 미국은 조미김, 맛을 낸 김이 대세입니다. 김을 아예 간식으로 먹는다고요? 이게 좀 개념이 다르죠. 네. 이게 마른 김은 약간 식사라든가 이런 간식 개념이라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팔리는 반찬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 김은 반찬인데 우리는 그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일종의 간식, 스낵 이런 개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배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치즈도 좀 바르고 여러 가지 소스도 좀 바르고 뭐 심지어는 뭐 그런 바르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좀 음식이 아니라 그 약간 과자스러운 그런 개념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요. 이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한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웰빙 간식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김 자체가 비타민, 철분, 섬유질 같은 이런 영양분이 충분히 많이 있는 데다가 먹기도 좀 간편하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 맥주랑 한잔 할 때도 안주로도 되게 좋고 그냥 네. 지나가면서 심심풀이로 먹는 살짝 배고플 때 먹는 스낵으로도 상당히 좀 인기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실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김이 이게 마른 김보다는 이 스낵용 김 이런 가공 김이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 사람들 김에서 나는 특유의 그 바다 냄새. 우리는 좋던데, 그 백인들은 좀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다양한 이 시즈닝, 맛을 입혀서 팔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로 한인들이 거주하는 마트부터 유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김 간식으로 이제 대체가 되는 것인데 안주, 또 맥주와 함께 또 과자처럼 즐기는 겁니다. 김 스낵에 이제 현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맛입니다. 데리야끼, 와사비 등 다양한 맛이 바베큐 맛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취향대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또 소스를 입힌 스틱형 김. 그러니까 이게 긴 김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좀 딱딱해요. 두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부각도 인기입니다. 김부각 제품. 우리 분들 김부각 아시죠? 김을 튀긴 거. 알죠. 이거 지금 이거 미국에서 인기가 엄청납니다. 맥주 안주 딱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K김, 또 글로벌 스낵으로 이제 도약이 돼서 K김이라 더 좋아합니다. 현지 맞춤형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김밥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유 중에 하나, 드라마 때문이죠. 그렇죠. K드라마죠. 드라마 인기와 함께 글로벌 호황을 누리게 된 배경이 되는데 촉매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바로 이제 앞으로 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 바로 드라마 우영우인데 박은빈 씨였죠? 여기에 박은빈 배우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가게가 김밥집. 분식집 김밥집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우영우가 대사를 합니다. 김밥 속 재료 한눈에 먹음직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더 히트를 치고 우영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김밥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서는 조금 유기농 음식을 많이 파는 데가 트레이드조입니다. 여기 이제 냉동 김밥이 출시한 이후에 몇 시간 만에 뭐 몇 주 만에 다 품절이에요. 예. 요즘에 뉴욕 같은 데도 빨리 안 가면 뭐 못 삽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밥 힐링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안 주는 음식에서 세계적 현상으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어린 시절에도 소풍하면 김밥과 사이다 아니었겠습니까? 자, 김은 그런데 차가운 바닷물에서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기후변화로 이 따뜻한 바닷물이 올라오면서 이거 양식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대안 연구를 하고 있죠. 예. 결국 이제 김도 양식으로 가는 거죠. 실제로 이제 CJ와 같은 이런 국내 음식료 좀 대기업들이 이미 김 양식 개발 작업을 시작한 게 몇 년 됐고요. 그거에 대한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판매용으로 이렇게 나오기는 아직은 좀 이른데요. 빠르면 2026년, 그러니까 내년 정도부터는 이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판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 육상 양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해상보다 훨씬 더
높고요. 한 100배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김도 이게 생산량이 매년 좀씩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이 병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또 요즘에 이제 바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겠고. 그리고 또 이게 양식이라는 게 또 장점은 개량을 하기가 참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이런 개량 작업들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 조금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훨씬 더 좀 양질의 김들이 더 양식을 통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점이 이제 불과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그러게요. 우리가 반드시 이 양식에 성공해서 K김의 위력을 이어가야겠습니다. 일본어가 세계 표준어가 된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와사비, 스시, 사시미, 본사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분재를 뜻하는 말인데 이건 본사이란 일본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김의 국제 표기도 노리, 일본에서는 김을 노리라 그래요. 또 씨위드, 해초라고 하는데 이거 아닌 우리말 김으로 가자. 이 작업을 추진 중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김치도 우리 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도 우리 김과 일본의 노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표준하는 게 중요한데 김을 일본어로는 노리, 영어로는 씨위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김 이름을 이제 세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상규 앵커도 이름에 김도 있고 김이 모락모락 김도 있지만 바로 이 김입니다. 그래서 이 K김을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는 목표를 좀 세울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GIM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 금은 종이에서 금은 반도체로. 옛날에는 검은 종이라고 비아냥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닙니다. 이게 말 그대로 다른 어떤 국가도 대체할 수 있는 K김, 금은 반도체입니다.